바둑리그의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KB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나요? 연휴에도 KB 바둑리그는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매주 KB 바둑리그를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네, KB 바둑리그 최고의 흥행 요소죠. 바로 선수들의 승자 세레모니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아주 재밌다라는 의견들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세레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사실 저는 많은 세레모니가 기억에 남긴 하는데 역시 네. 가장 최근에 제가 좀 그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네. 머리가 짧아서 우리 최정 구단의 일명 그 샴푸의 요정 와, 세레모니가 저도 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무래도 곧 샴푸 광고가 하나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는 송규상 선수의 세레머니 이거였나요? 네, 뭐 이렇게 좀 그 입술을 이거였나요? 닦으면서 네. 굉장히 그 동료 기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세레모니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본인도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또 네. 이번은 연기력까지 좀 오. 연출이 됐던 이 강동현 구단의 바로 네. 이제 본인의 아픔을 세레머니로 승화시켰더니 뭔가 이러고 막 그 스토리가 있었던. 하는 네. 이 시간패 네. 당했던 그 세레머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많은 기억이 남는데요. KB리그 나우에서 짤막하게 주간 세레모아 코너로 화제의 세레머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한 이벤트를 좀 마련했습니다. 월간 세레머니 MVP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대상 기간은 4주차 경기까지입니다. 난가리그, 수담리그 1, 2라운드와 인터리그 2라운드 2경기까지가 포함이 되겠죠.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장 팬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8명의 선수 세레머니를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KB리그 나우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중간중간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 영상이 바둑TV 너튜브로 업로드되는 페이지를 통해 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표 방법은 여러분들 아래에 나가고 있죠? 네, 1등으로 선정되면 또 선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있어야죠. 네. 저희가 1등과 2등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선수들의 네. 이 세레머니에도 아마 선수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팬들에게 어떤 세레머니가 선택을 받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 네.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직접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B리그 나우 시작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지난주 리뷰에 나서기 전에 월간 세레머니 MVP 4명의 중진 구단의 네. 누군가를 가리키는 네. 세레머니까지. 잘 봤습니다. 혹시 이현욱 프로가 세레머니를 한다면 어떤 세레머니를 할지 한번 궁금한데 여기서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저기 오늘 나왔던 중에서는 글쎄요, 뭐 원성진 프로에게 네. 가장 그나마 제가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른 거는 저는 저런 그 용기도 없고 끼가 네. 없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 선수들 하는 요리조리 잘 피해 가시네요. 네, 아니 저는 네. 특히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건 강도현 구단의 네. 마지막에 이거 하고 네. 하는 거 네. 요거 하나만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4주차 경기에는 수담리그 2라운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연패를 끊어야 될 위기의 두 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의 순위 먼저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본
기원팀은 연패 늪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둑메카 의정부팀은 드디어 간절했던 그 첫 승을 따냈는데요. 4주차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첫 승이 없었던 의정부팀과 일본 기원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의정부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간격의 첫 승을 거뒀고요. 네. 그리고 또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순위가 이제 바로 이제 중위권까지 올라오게 됐고 네. 반면에 일본 기원팀은 계속해서 지금 연패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그 베스트 멤버로 다 기용을 하지 못하는 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전력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 기원이 연패를 탈출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이 일본 기원 팀이 지금 현재 좀 약간 그 기세가 꺾인 상태거든요. 네. 요 흐름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첫 승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그 어린 친구들이라 그런가 좀 기세의 영향도 좀 클 것 같아요. 네, 사실 개막전도 굉장히 아쉬웠었고 그 후에도 좋은 바둑을 네. 역전패당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일본 기원 팀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하루빨리 좀 첫 승을 해야만 다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5경기를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담리그 2라운드 1경기 결과 먼저 보시죠. 자, 첫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뭐 지난 리뷰 때도 역시 에이스 결정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상대팀 설현준 선수의 또 연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박정환 선수가 그 연승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서 김치석 선수와 이제 박정환 선수가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네. 수려한 합천이 박정환 선수가 그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승리도 가져갔고 네. 또 박정환 선수 개인 입장으로는 KB리그 세 번째로 네. 상 150승 와. 달성이라는 또 대기록을 세우는 네. 그런 날이 됐습니다. 네. 바둑메카 의정부는 조금 뭔가 아쉬운 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연일. 네, 힘들게 싸우는데 항상 지고 가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네, 조금 운도 따르지 네. 않는 것 같고요. 네. 약간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승이 이렇게나 힘듭니다. 자, 다음은 수담리그 2라운드 2경기입니다. 기세 좋은 정광장 천록과 원익이 만났는데요. 경기 결과 먼저 만나보시죠. 와, 4대0. 두 번째 원익의 완봉 승인가요? 네, 이번 KB바둑리그 4대 0이 두 번 나왔는데요. 네. 모두 원익 팀이 이 대단합니다. 4대 0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네. 뭐 완봉스의 팀이다, 퍼펙트 팀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수담리그 2라운드 3경기에서는 위기의 일본 기원팀과 연승으로 기세가 좋은 울산 고려아연이 만났는데요. 그 경기 결과 먼저 만나보시죠. 네, 3대1 울산 고려아연이 지금 3연승 중이죠. 네, 두 팀 모두 주장 선수 일지명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지 못했고 네. 특히 울산 고려아연 팀 경우에는 이제 신민준 선수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을 했거든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이 됐었던 라운드였었는데 네. 최정, 홍무진 또 박현수 선수까지 이제 승리를 오, 거두면서 네.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기사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던 울산 고려아연인데요. 하지만 일본 기원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내용의 바둑을 좀 자꾸 역전패를 당하는 모습도 네. 좀 몇몇 판이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지명 그리고 그 주축 멤버들이 계속 고르게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네. 좀 팀 전력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팀 분위기가 계속 좀 연패에 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좋은 바둑 자꾸 지는 바둑이 됐었고 이 라운드에 바로 이 최정 구단에 저희 그 샴푸의 요정 세레머니가 나왔던 라운드였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리그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설명절 연휴가 시작된 인터리그에는 인터리그 2라운드 2경기가 그리고 진행이 됐는데요. 토요일에는 양대리그 선두권 팀인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의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자, 셀트리온과 수련합천의 경기 1국 경기가 결과가 되게 주목이 됐었는데 네. 김명훈 선수가 사실 허영호 선수에게 6번을 만나서 모두 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적 관계를 깨면서 승리를 가져갔지만 나머지 2, 3, 4국을 모두 수련합천이 가져가면서 네. 디펜딩 챔피언다운 그런 위력을 보여준 라운드였습니다. 맞습니다. 수리하납천이 한 주에 2승을 따냈고요. 박종환 선수도 4연승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올 시즌 유독 이렇게 좀 경기 외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네.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최철환 선수와 박영원 선수 이제 공식 결과는 이제 불개패로 정리가 됐는데 네. 뭐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잘 나오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생각 안 하고 예, 최철환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불을 지금 깜짝 굉장히 놀랐어요. 애매한 네. 그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최철환 선수가 이제 불개패 선언이 됐고요. 근데 좀 아쉽게는 했어요. 결과도 아쉬웠고 바둑도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그 외적인 일로 승부가 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뭐 가장 아쉬운 사람은 선수부겠지만 우리 감독님들도 굉장히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감독들 정말 속이 타죠. 네. 자, 4주차 마지막 날에는요. 첫 승이 간절했던 바둑메카 의정부 팀과 또 물러설 수 없는 컴투스 타이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경기 결과 먼저 보고 올게요. 드디어 네. 바둑메카 의정부 팀의 첫 승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대진 자체가 굉장히 그 접전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네. 사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이원영 그리고 김지석 그리고 설현준 선수의 승리가 이어지면서 네. 바둑메카 의정부 간격의 첫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을 것 같습니다. 설 당일에 그야말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바둑메카 의정부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연패를 하면서 좀 예상 밖의 좀 성적 부진이 이어졌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좀 부진했던 이원영 선수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상대팀 뭐 1지명이나 다름없는 박건호 선수를 잡아냈고요. 네. 특히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설현준 선수가 상대팀 주장 네. 안성준 선수. 그것도 본인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천적이었었는데 그 선수를 꺾으면서 이겨낸 그 팀의 승리까지 안겨준 그 판이 이날 뭐 가장 큰 뭐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현욱 프로가 꼽는 2주의 명대국 주요 장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천적 안성준 선수를 상대로 설현준 선수가 정말 상남자, 네. 정말 화끈한 대마 사냥을 보여준 그 바둑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현욱 프로와 함께하는 2주의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자, 바둑메카 의정부의 설현준 그리고 컴투스 타이잼의 안성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상대 전적 안성준 선수가 5대 0으로 천적 관계입니다. 이 설현준 선수의 승리가 절실한 바둑메카 의정부인데요. 자, 이 흙을 잡은 설현준 선수의 화끈한 대마 사냥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자, 이 호구 쳐서 백이 연결한 장면인데 자, 이 장면에서 설현준 선수가 정말 가감한 판단을 합니다. 이 중앙을 계속 밀어가고 여기를 장문을 씌우면서 바로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이 수순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완벽한 수익기가 없다면 쉽게 두지 못하는 수였어요. 여기를 하나 끊어놓고 백도 이제 수를 늘려가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겁나는 진행이 만들어졌습니다. 흙이 여기서 이쪽을 받아주는 거는 수상전으로 흙이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요. 자, 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꼬부려서 교환을 했죠. 여기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에 활용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쪽을 젖혀서 2단을 젖혀놓는 활용을 해놓고 그리고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백도 한 점을 따내면서 수를 늘렸고요. 젖히고 늘어가니까 계속 어차피 이쪽으로는 나가는 형태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안성준 선수도 한 집 내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설현준 선수가 입구자로 두었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행을 두지 못하고 여기서 설현준 선수는 그냥 밀고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해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빈 삼각으로 막아서 백이 살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두고 이쪽을 다 치중과도 이어서 이 수상전 자체가 백이 한 수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쪽 수상전이 안 되니까 안성준 선수가 이번에는 이곳으로 다시 늘어서 수상전을 해 가는데 이 수가 바로 이바둑 최후의 패착이 됐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이 는수로는 여기를 이어서 백이 한 칸을 흙이 한 칸을 뛸 때 여기를 끼워서 이쪽을 받으면 끊어놓고 이쪽을 젖히는 수순을 밟아갔으면 이 수상전 자체로만 보면은 흙이 한 수 빨라요. 그런데 이 백이 잡히더라도 귀를 젖혀서 이 귀를 잡는 판단을 했다라면 바둑은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성준 선수가 이 수순을 찾아내지 못하고 실전에 이 늘어간 수가 최후의 패착이 됐고요. 여기서 하나 단수 쳐놓고 이쪽으로 꼽으러 간 수가 이 바둑의 승착입니다. 자, 이곳 막아서 교환을 했지만 귀까지 받아서 살아두고요. 그리고 이쪽을 막아서 계속 갔지만 이 꼬부리는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이 중앙 백이 7수, 흑도 7수이기 때문에 백이 한 수도 여유를 주지 말고 이제 수를 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나가면 수를 더 이상 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늘게 되면 자체로 7수, 7수이기 때문에 한 수 부족하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밀고 이거 교환해 놓고 여기서 수를 그렇다고 바로 메꿀자니 실전에 바로 메꾸고 갔지만 이 끊어가면서 수가 늘어나게 돼서는 더 이상 수상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안성준 선수가 몇 수를 더 두다가 항복 선언을 했던 그런 바둑인데요. 설현준 선수가 천적 안성준 선수의 대마를 모두 잡아내면서 팀에 감격적인 첫 승을 안겨준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주차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평해 주시죠. 일단 지금까지 라운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 원익팀과 고려 아이언팀이 신생팀의 뭐 대활약. 네. 지금 두 팀이 지금 신생팀이 기존의 팀들을 압도하면서 성적 상위권을 지금 지켜가고 있고요. 해외팀이 이 대만팀과 일본 기원팀은 좀 기대보다는 좀 성적이 나지 않고 있어요. 좀 후반에 좀 반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패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네. 라운드고, 근데 차차 선수들이 이제는 이 짧은 시간이나 피처 방식에 좀 적응을 해 가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좀 명승부가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듭니다. 네, 앞서 월간 세레머니 MVP 1번부터 4번까지의 후보가 보여졌는데요. 뒤이은 후보들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있을지. 네. 쟁쟁한 후보들이 지금 많아요. 네. 지금 강동윤 선수의 세레머니도 기억이 나고요. 네. 최정 선수의 세레머니도 기억이 나고, 네. 진짜 이거 그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월간 세레머니 1번부터 4번까지의 후보가 네. 또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후보들 또 쟁쟁한 후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는 또 처음으로 네, 두 명이 합동 세레머니 네. 보여줬고요. 신민희 선수의 하트 세레머니.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드디어 나왔네요. 네. 세레머니의 하이라이트였죠. 네. 우리 선수들이 정말 끼가 많은 것 같아요. 끼도 많고, 이제는 이 선수들이 그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줄까 팬들이 아마 가장 뭐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솔직히 저희가 지금 8팀을 봤잖아요. 네. 근데 누구 상을 줘야 할지 선정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후보에게 좀 집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세레머니가 나올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잠시 후부터는요. 수담리그 3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정규리그 첫날 경기 오더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판부터 대박인데요. 네. 이 울산 고려아연과 원익팀의 만남인데 네. 두 팀이 모두 지금 잘 나가는 팀들입니다. 네, 3연승 중인 울산 고려아연과 또 완봉승의 주인공이죠. 원익이 만났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상대적으로 대진 그 네. 오더를 쭉 보면은 원익팀에서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오더예요. 네. 상대 전적에서도 좀 조금씩이라도 앞서 있는 오더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일지명끼리의 맞대결이 또 만났고 상대 전적도 팽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승리를 예측을 한다면 네. 저는 원익팀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경기들을 승리하면서 네. 3대1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오. 예상을 해봅니다. 그 예상이 들어맞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둘째 날 경기 오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장 천록과 수려한합천의 경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게 그 다음 경기를 예상을 하면서 요즘에 오더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아니 갈수록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네. 거의 에이스 결정전을 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 팀이 앞선다 이렇게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역시 일지명 대결이 또 만들어졌고요. 네. 변상일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 그리고 정관장 천록에서는 지금 권효진 선수가 이번에 오더에서 제외가 되고 네. 오지명, 허영락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합니다. 오, 그러네요. 네, 이 경기 1국 장고대국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이 3국, 4국 모두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대국인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려한합천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수려한합천의 3대 1승 또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면 정관장 천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정관장 천록이 지난주 원익에게 당했던 패배가 정말 아프고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준비를 많이 해오겠지만은 수려한합천 팀의 전력이 워낙 막강하기 네.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고 저는 정관장 천록 입장에서는 에이스 결정전까지만 간다면 네. 역시 에이스 결정전에 이 변사일 선수가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정관장 천록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담리그 3라운드 3경기인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일본 기원 팀과 바둑메카 의정부 팀의 경기입니다. 네. 일본 기원 팀은 이제 오래간만에 일지명 세키 고타로 선수가 이제 다시 오더에 포함이 됐고요. 네. 그 외에는 계속 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카이, 고이케, 또 장르이제 선수가 나오게 됐고 바둑메카 의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전 경기에서 첫 승을 했기 때문에 네. 좀 한결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더 자체도 의정부 팀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네. 상대 전적이 전무네요. 네, 이제 모두 다 첫 경기인데요. 네. 저는 뭐 바둑메카 의정부가 3대 1승 그리고 조금 운만 따른다면 4대 0 승도 가능해 보이는 오더로 완봉승까지.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터리그 2라운드 3, 4경기 대진표 만나보시죠. 킥스팀과 이번 주도 두 경기를 하게 되는 이제 네. 울산 고려아연의 경기인데요. 일단 신민준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고 한웅규 선수가 이제 퓨처스리그 선수로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2대2 승부가 나올 것 같고 네. 아무래도 2대2가 나온다면 과연 이 팀을 이길 수 있는 팀이 있을까요? 네, 없을 바로 것 같기도 한데, 킥스팀의 네. 신진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신진서 선수가 있는 킥스팀이 3대2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죠. 일본 기원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는 어떻게 지켜보시나요? 네, 일본 기원도 이 주에 또 두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일본 기원 입장에서는 이제 첫 승이 이번 주에 꼭 나와야 되는 라운드인데요. 상대 팀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만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더를 보시면 이번엔 또 일지명 선수가 빠졌어요. 네. 세키 고타로 선수가 빠지고 바둑 팬들이 기다리시는 선수죠. 바로 후쿠오카 선수가 다시 오더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쭉 전적 대진표를 보시면 모두 다 이제 첫 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느낌에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승부가 펼쳐질 것 같고
에이스 결정전을 간다면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의 승리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네. 해봅니다. 뭐 이제는 후쿠오카 선수의 바둑 내용도 궁금하지만 그 바둑 두는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경기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뽑는 월간 세레머니 MVP 앞서 8명의 선수 세레머니를 저희가 보여드렸죠. 저희 영상이 업로드되는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에게 또 상금이 주어지는 이벤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선수의 세레머니가 1위로 뽑힐지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발표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KB리그 나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바둑TV와 함께 KB리그 나우 여러분들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